예, 2022년 4월 3일, 음력으로는 3월 3일인데요. 오늘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동안에 마음도 좀 이렇게 정리할 겸 강화도에 만이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 그래서 만이산 첨성단에 가까이 가서 서해 대평원, 서해 바다를 보면서 과거에 우리 환인의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수수만 년 동안에 이 서해 대평원에서 왼쪽으로는 중국, 오른쪽으로는 태백산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옵니다. 더불어서 그때 그 평화로웠던 서해 대평원의 삶을 또 한번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많은 갯벌에서 여러 그 조개류들 뿐만 아니라 민물고기들이 넘실대었을까 생각해 보면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서해 대평원은요, 우리 한국사의 어머니의 바다입니다. 제가 태고사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이 청구 지역에 있는 뽕나무가 수천 킬로를 뭐냐면은 자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신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바로 비단을 만드는 우리의 선진 기술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불교와 실다모와 그 다음에 세계 언어의 뿌리를 만들어냈던 그런 우수한 우리 한국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정치산책 그 57번째 강의로서 그동안 400년 동안의 명문가는 아전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조림당했다. 이 극복은 인정을 버리고 동정심에 기대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내용인데요. 이 말이 좀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 저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을 거쳤고 임진왜란은 1592년도에 일어났죠. 그런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명나라를 침입하기 위해서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6년 전에 이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완전히 전쟁을 치를 준비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려면은 그만한 군량과 그 다음에 무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군비를 마련했는가? 예. 소위 말하는 일본은 전란을 겪고 있고 그랬던 어떤 그 시기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일본을 대표하는 3대 그 장군들을 노부 나기야마 와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서 예, 노다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다 노부나키 예, 이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전란을 피해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로 명나라를 치겠다는 명분으로 전쟁 준비를 끝나고 한국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정유재난을 거쳐서 7년 동안에 우리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또 다시 명나라가 기울어가는 틈을 타서 여진족 소위 만주족이 청나라를 일으켜서 이 청나라가 이제 이렇게 번성하고 융성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인조 반정이 일어났고, 그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서인이 노론의 권력을 잡으면서 온갖 그
그 중국식 유교를 받아들여서 우리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서 급기야는 한국이 나라를 일본에 내주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예, 이 말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양반들이 놓쳤던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그 양반들은 바로 인정이 많고, 예, 소위 말하는 학자적인 양심만 가지고 있었고 동정심에 기대지 않는데 세상을 모두 나이브하게 낭만적으로만 생각해서 급기야는 세계 정세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일본에게 먹히고 말았다는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통 사상인 소위 말하는 주도 세력들이 인정을 버리지 못하고 동정심에 기대지 않는 것, 이것이 인정을 버리고 동정심에 기대지 않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 주류 위정자들 양반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주류 뭐냐면은 우리 선비들 내지 주류 정치인들, 주류 위정자들을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는데, 양반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양반은 상놈과 그 양반을 이렇게 뭐냐면 구분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과에 급제하고 그 다음에 문과에 급제한 소위 말하는 양반이죠. 양반이 위정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인정이 많아서 또 동정심에 뭐냐면은 기대는 짓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놓치게 되고 국제 질서에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우리의 그 국통의 맥이 끊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뭐냐면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적해 보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이 시점에 비교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 윤석열 행정부와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사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제가 적어 보았던 것입니다. 흥분해서 제가 적었던 글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이가 검찰을 이용해서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을 멍석말이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김건희를 비판하는 플랜카드를 하나 걸었다고 해서 바로 압수수색을 하고 핸드폰을 뭐냐면은 열어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개딸 개아들이 나서는 지경에 이제 이르렀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먼 훗날 비겁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아버지는 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와 같은 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1955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분들이 이러한 것을 뭐냐면 막아주지 못했다는 비애감에서 제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진보 민주개혁 세력의 의석수를 우리가 180석을 몰아주었죠. 그래서 적폐들의 농단에 제도적으로 검찰, 언론, 금융, 교육 개혁을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180의 의석을 몰아주었을 때는 정광석과 같은 처리로서 뭐냐면은 과거의 군부 쿠데타와 권위주의 리더십, 수직적 리더십, 북방 통치 권력의 리더십을 우리가 이번에 몰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이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실력자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 뒤에 이거를 가르쳐 줄 만한 태사님도 없었다는 이런 말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들은 우리같이 베이비붐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먹고 산다는 이유로 비루하고 비겁하고 비양심적으로 강한 자의 줄을 서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번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투표한 경우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개돼지의 심리를 알고 있었고 그들은 누구냐? 윤석열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렸던 윤핵관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뭐냐면 영리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돼지의 심리를 잘 알고 나에게 적용시킨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제가 스스로 반문해 본다는 것이죠. 혹시나 내가 스스로 개돼지의 심리를 뭐냐면은 노출되어서 그들은 그거를 파악하고 우리를 역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이용 조작되었다고 말았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개돼지가 그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 뭐냐면 굴복하거나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윤석열이가 검찰 구태타를 완수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베비붐 세대들이 이 아파트 계급이 빌라 계급으로 아파트 계급이 빌라 계급을 조롱하는 윤석열의 이제 5년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갈라치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바로 아파트 계급과 빌라 계급으로 이제 나누버린 이것이 바로 요번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였다. 그래서 역사의식과 공정과 정의는 개에게 주는 사과가 되어버렸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역사의식과 공정과 정의는 이제 개에게 주는 사과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예, 이 얼마나 조롱거리인 것입니까? 우리가 김건희 씨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이 뜻은 바로 우리를 개돼지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새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우리 진보민주 계열의 큰 어른이신 이해찬 전 대표는 총리는 검찰개혁은 다음 정권에 즉 정권에 재창출되어서 이재명 정권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하자 이런 아마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러기도 전에 우리가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애통하고 아쉬운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한 달 9일이니까 39일 남은 것입니다. 5월 9일이면은 윤석열에게 모든 정권이 권력이 이제 넘어가죠. 임기 시작과 촛불 세력과 극한한 투쟁만 이제 남게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과 시민혁명이 배반해서 시작되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스스로 비판하고 이거를 뭐냐면은 말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새로운 개혁대 반개혁 세도로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과 반개혁의 세력을 가기 위해서는 개혁 세력이 반개혁 세력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뭐냐면 분석과 비판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뭐냐면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과 이낙연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개혁의 시간은 39일인데요. 내가 역사 속에서 지적했다시피 권위주의적, 수직적 권력, 수직적 리더십의 검찰 구태타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검찰 권력은 진보민주개혁 세력을 조롱하고 조림당하고 멍석말이 할 것이 이제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뭐냐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약점은 바로 인정이 많아 동정심을 버리지 못한 양반의 결격 사유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국통이 끊기도 했다는 거죠. 국통이 끊기게 됐다는 거죠. 구한말에 소위 말 우리들 위정자라고 말하는 양반들이 정치를 하면서 쇄도 정치들과 더불어서 바로 국통이 끊기게 된 것이 가짜 양반으로서 인정이 많아서 동정심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세계가 어떻게 금수들이 우리 조선을 물어뜯고 있는지를 우리가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전들에게 당한 채 회복 불가능한 처지에 넣었다. 그래서 양반들이 바로 밑에 부리고 있었던 아전들에게 이제 당하는 꼴이 되었고, 이 아전들은 그 당시에 지식인과 더불어서 또 개인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저그들도 착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바탕 위에서 시대의 변화에 대처해서 이 사람들 자녀들을 유학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시켜서 그들이 바로 후손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아들 손자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3대 4대를 거쳐서 용산 참사 쪽방에서 사글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반대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새로운 광명의 시대, 새로운 뭐냐면은 새날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남북이 분단되고 철책이 가로막히면서 이념 분쟁으로 인해서 뺄갱이로 몰리면서 지금 현재도 3, 4대를 거쳐서 용산 참사가 난 그 앞마당에서 쪽방에서 사거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조국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림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은 바로 기득권으로 이미 변해 있고 이들은 반개혁 세력에 이미 서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호남을 대표하는 토 세력이 바로 이낙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운동권들도 여기에 방관했고요.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시대를 방관했기 때문에 조국이와 같은 그런 사태가 터지고 추미애와 같은 사태가 터지고 급기야는 뭐냐면은 윤석열에게 권력을 내주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열성당원이었던 저 같은 사람들 플러스 뭐냐면 촛불혁명을 걸었던 사람은, 그리고 촛불혁명을 위해서 십시일반 뭐냐면은 행동하고 움직이고 돈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딸 개아들들은 만약에 민주당이 마지막 남은 39일 동안에도 개혁을 하지 않을 때는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그 투표를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영은 동지에도 부족했고요. 그들은 권력의 내부 투쟁만을 바라보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못하니 개아들이 나선다니 난 참 심히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윤석열에게 편에서 서고 그 재산을 지키고자 극우 보수 가짜 보수가 되었고, 호남에서는 그 아파트 한 채 때문에 그동안의 민주화 정의와 공정과 그 다음에 호남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쉽게 무너지더라. 이것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앞에 얼마나 무력하고 돈 앞에 얼마나 굴복하기 쉬운가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 양반들은 모두 국통을 씌우기 위해 학통부터 씌우다. 그래서 저는 그 진짜 양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통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학통을 먼저 세워야 된다. 이것이 제가 전개하고 싶은 지금 현재 생각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학통을 한번 세워보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이 길을 걷기로 했다. 이제 나는 이를 정립하고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건 나의 다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대는 하겠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는 것은 빛이 이제 발했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힘이 떨어졌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획은 인정을 버리고 동정심에 기대지 않는 것이다. 예, 이거는 아주 뭐냐면은 우리 서울의 정기서 선생님이 표현한 말씀인데, 인정이 많은 사람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동정심이 많아서 앞의 눈을 흐린다는 것이죠. 앞의 계획을 놓치고 만다는 것이죠. 예, 이 말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얼마나 뭐냐면은 직관력이 뛰어난가를 제가 다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돈과 권력 그 무엇도 없는 우리의 처지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정과 동정심까지 우리가 불살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짓은 매우 비참하지만 나는 이 길을 따라가야만 하고, 이것이 내가 앞으로 60년 동안 할 일이다. 즉 인정을 버리고 동정심에 기대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나 자신을 뭐냐면은 놓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남에게 쏟지 않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제1과제고, 예, 이것은 제가 내 나름대로 명문가를 지켜나가기 위한 4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남에게 쏟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1과제요. 남에게 돈 빌려 가지 않고 부자들의 빌등에 기대지 않는 것이 돈이요 쩐이요 제2과제다. 가문의 영광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제3과제고요. 과거에도 양반이고 현재도 양반이고 앞으로도 양반이 될 집안은 학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제4과제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명문가의 4대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는 환원당 김경필 선생의 후손으로서
성현의 자손으로 이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다 이거죠. 개딸 개아들이여 여러분들이 이 뜻을 받들어 주십시오. 예, 이런 내용으로 제가 오늘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4월 3일 일요일 골장 낀 뜻으로 두 손으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